안녕하십니까. 신한금융투자아카데미 기업분석부 정민구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지연 연구원입니다. 금일 최근에 가장 좀 관심받고 있는 농기계 산업에 대해서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후변화, 공급망 교란에 이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더해지면서 식량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밥상 물가도 덩달아 오르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주목해야 할 업종이 있을까요? 최근 말씀하신 것 같이 에그플레이션에 있어서 곡물 가격이 계속 좀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두에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발 사태가 일어나면서 주요 곡물 가격도 계속적으로 이제 상승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이게 이런 그 곡물 가격 상승 추이가 사실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지금 올라왔던 상황이었고, 이것은 이제 수요 공급에 대한 이제 불균형이 좀 야기되면서 좀 이런 그 곡물 가격이 좀 인상되고 있는데, 질문하신 것에 이제 대답을 간단히 드리자면, 최근 주가 상승이 있는 그 업종들이 사료주라든지 이제 비료주,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이제 농기계 업체들까지 이제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데, 저희가 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지금 그 수요 공급선에 있어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공급적 그 문제를 좀 저희가 집중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공급적인 걸 해소할 수 있는 농기계 업체들을 좀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서 이게 차트를 보시면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식량 가격 지수 추이가 계속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는 것을 좀 보실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차트를 보셨을 때 이제 주요 농업 노동력 지수가 계속적으로 이제 하락하고 있는, 특히 이제 OECD 국가들 외인 이제 개발도상국에서도 이런 농업 인구가 줄어들면서 이런 그 고령화라든지 아니면은 저가 임금 노동력 그 수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런 노동력을 커버해 줄 수 있는 농기계 업체들 저희가 좀 집중해서 좀 커버를 해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의 농기계 분야는 어떤 현황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농기계 시장이 2021년 기준으로 120조 정도 규모를 형성하고 있고요. 농기계 중에서는 다들 아시다시피 가장 대표적인 기계 이제 트랙터, 그리고 그 밭을 갈 때 사용되는 콤바인, 그리고 베일러, 스프레이어, 그리고 이제 소형 트랙터, 국내 같은 이제 수경 재배하는 그 지역에서는 이양기까지 이제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좀 집중하고 있는 시장은 이 전체 농기계 시장 120조 시장에서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트랙터 시장입니다. 일단 그 트랙터 그리고 농기계 시장의 시장 주요 업체들의 이제 점유율은 1등 업체가 아무래도 이제 미국의 이제 존디어라는 그 대형 트랙터를 주로 생산하고 가장 잘 만드는 업체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CNH라는 영국 회사, 그리고 구보다라는 일본 회사, 우리나라 그 대동이라든지 TIM 같은 업체들과 가장 비슷한 업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업체들이 1, 2, 3위를 이제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글로벌 3사 매출액 규모 추이를 보시면 존디어가 가장 압도적으로 이제 큰 업체고, 그 다음에 쿠보다, 그리고 에브코 업체로 이어지고요. 저희가 지역별로 가장 좀 집중하고 있는 시장은 아무래도 전체 글로벌 농기계 시장 중에 그 소비율 40%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 시장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미국 시장이 가장 큰 시장이라고 미뤄보았을 때, 미국 시장에 도대체 누가 어떤 국가에서 가장 잘 팔고 있느냐라고 좀 저희가 좀 집중해서 보자면, 일단 그 두 번째 차트 보시면 멕시코, 독일, 일본, 그리고 한국 순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멕시코 지역의 이제 그 미국향 수출은 사실상 이렇게 존디어라든지 그 에우코 같은 미국 업체들이 이제 멕시코에 이제 생산 기지를 두면서 미국으로 이제 역수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좀 해당이 안 된다고 보실 수 있겠고요. 그 후로 독일, 일본, 한국 순으로 되어 있고, 저희가 좀 고무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은 일본은 2020년, 21년에 이제 그 수출 물량이 미국향 수출 물량이 하락한 반면에, 한국은 2021년에도 계속적으로 2015년부터 계속적으로 이제 우상향하고 있는 부분을 저희가 좀 고무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자율주행 트랙터 시장도 저희가 좀 집중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트랙터들이 뭐 소형 트랙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비 파밍이라든지 아니면 어플리케이션적 다변화에 있어서 이런 큐 증가가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반면에 기존에 이제 대형 그 만평 이상에서 사용되는 300마력, 130마력 이상의 이제 대형 트랙터나 이런 그 기존에 이제 농장에서 사용됐던 중소형 트랙터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자율주행 기능이라든지 텔레매틱스 기능들이 추가되면서 가격적인 상승 효과도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첫 번째 차트 보시면은 그 중소형 트랙터 시장도 그렇고 대형 트랙터 시장도 그렇고 연간 60조 하는 시장 내에서 절반을 차지해서 30조 정도 규모를 이루었다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그 자율주행 트랙터 시장이 그래도 본격적으로 개화된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 아직 전체 시장 내에 10%채 그 침투율이 높진 않지만 존디어라는 아까 앞서 말씀드린 그 선도 업체가 2022년부터는 완전 자율주행 모델인 4단계 모델을 적용 그리고 판매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외 시장도 상당히 좋아 보이는데 국내 농기계 시장 상황은 좀 어떨까요? 네, 국내 농기계 시장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농기계 시장은 대동, LS 엠트론, TYM 3개 업체를 필두로 5개 정도 기업이 과점을 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최근 주목할 만한 점은 수출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2021년 국내 농기계 수출액은 15억 달러로 2020년 대비 44% 성장했습니다. 그중 트랙터 수출액은 11억 달러로 가장 큰 부분 차지하고 있고 사상 최대 수출액을 기록했습니다. 주요 3개 업체의 합산 수출액은 2조 원에 달합니다. 전체 매출액 대비 해외 수출액 비중은 3개 업체 평균 2020년 59%에서 2021년 65%까지 확대됐습니다. 국내 상황도 그럼 상당히 좋은 걸로 들리는데 혹시 국내 업체들이 어느 지역으로 가장 좀 잘 팔고 있을까요? 네, 수출 성장의 중심에는 북미 지역이 있습니다. 예전부터 국내 농기계 수출에 있어서 미국 지역은 큰 비중을 차지하는 편이었습니다. 최근에는 미국 현지에서 도심 외곽 지역에 거주하면서 취미로 농장을 가꾸는 하비파머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중소형 트랙터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면서 중소형 트랙터를 주력으로 수출하고 있는 국내 농기계 업체들의 판매 호조로 이어졌습니다. 이런 성장 기조는 올해에도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올해 2월 누적 기준 트랙터 수출액은 2억 1천만 달러 수준으로 2021년 2월 누적 기준 1억 7천만 달러 대비해서 23% 정도 확대됐습니다. 국내 업체들이 올해도 상당히 좀 잘하는 모습이 보여지는데요. 앞서 저희가 좀 그 자율주행이라든지 이제 신기술이 적용된 트랙터들에 집중을 좀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국내 업체들의 좀 현황은 관련 기술 현황은 어떤가요? 네. 세계적으로 농기계 자동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대동과 TIM을 필두로 자율주행 트랙터 출시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국내 선도 업체인 대동 또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대동을 커버하신 분으로서 좀 대동 현황이 어떤지 간단히 좀 여쭙겠습니다. 네. 대동은 1947년에 설립되어서 농기계 제조 부문에 있어서 업력이 오래된 업체입니다. 미국, 캐나다, 중국, 유럽 4개 지역의 해외 법인을 가지고 있고 국내에는 대동금속, 대동기어, 대동모빌리티를 포함한 7개 계열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 제품은 트랙터, 컴바인 등으로 트랙터 관련 매출이 90%에 이릅니다. 작년 매출액은 북미와 유럽 지역 수출이 호조세를 보이면서 사상 처음으로 1조 원대 진입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동이 최근에 이제 뉴스가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신사업 관련해서도 준비를 많이 하고 있다고 좀 얘기가 들려지는데 관련해서는 좀 어떤 소식이 있을까요? 네. 기존의 트랙터와 같은 농업용 기계 부문 사업뿐만 아니라 스마트 모빌리티 제품군으로 확장을 하면서 신사업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대동 모빌리티 자회사는 로봇체어와 로봇모어, 스마트 골프카, 이바이크와 같은 비농업용 부문의 스마트 모빌리티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주요 생산기지가 될 대구 신공장은 올해 8월 완공될 예정이고 연내에 양산을 시작할 계획에 있습니다. 로봇체어 이바이크를 시작으로 제품이 출시될 계획에 있고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적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 올해 실적도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올해 실적은 좀 어떻게 예상하시는가요?
네, 올해 실적에 있어서 기대되는 부분을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해외 시장을 중심으로 농업용 기계, 트랙터를 중심으로 한 농업용 기계 부문 성장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비농업용 모빌리티 신사업이 본격화되는 점이 긍정적입니다. 다음 TYM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대동을 커버하면서 TIM 경쟁업체인 TIM도 이제 같이 좀 커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TIM은 올해 두 가지 정도 좀 저희가 집중해서 보고 있는 포인트가 있는데요.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작년 2021년 9월에 이제 그 TAM이라는 국내 4위 업체, 점유율 4위 업체를 인수를 100% 완료를 했고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 지배주주 순이익 상승 효과가 올해 그 1분기부터 100% 온기로 반영되는 것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적인 면에서는 이런 그 KM 인수를 통해서 이제 시너지가 나는 게 1차적으로는 이제 KM의 이제 엔진 기술을 내재화해서 TYM도 이런 그 외장재 포함한 이제 그 엔진 그리고 이제 작업기 이런 것들이 자체 내재화 후 이제 생산이 가능한 이제 생산 수직 기여라를 이루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영업적인 면에서도 TIM이 이제 해외 수출 쪽에 이제 OEM 쪽에 집중을 했다면 이러한 부분이 KM에서는 B2C 채널로 이제 많이 넓어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 시너지가 날 걸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TIM이 뭐 간단히 포인트 먼저 말씀드렸는데 대동과 비슷하게 이제 트랙터부터 시작해서 콤바인 그리고 이양기까지 이제 제품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고요. 이런 제품 라인업을 다 이제 보유하고 있는 업체다 보니까 이런 4위 업체와의 그 이제 인수 효과 그리고 이제 판매 채널 확장 효과가 상당히 더 이제 증폭된다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좀 자율주행 관련해서도 집중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대동보다는 살짝 한 발짝 느리긴 하지만 이 업체도 2021년, 2022년부터는 자율주행 1, 2단계, 정속주행이 가능한 이런 모델들을 이제 발매, 출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기존 정권에서도, 관련된 자율주행 이양기라든지 이런 것들 시연도 이제 많이 하면서 기술력을 쌓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적 관련해서 이제 말씀드리자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국내 4위 업체인 이제 KM을 인수하면서 아직까지 그 기존의 그 100% 이제 들어오지 않았던 지배주주 순이익이 올해 2022년부터는 100% 1분기부터 온기 반영할 걸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매출액도 올해 그 KM과 이제 TIM이 시너지 효과가 나면서 1조 원 이상 매출이 나오고 영업이익률도 사상 최대치인 6%대 이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국내 업체들 그리고 이제 해외 업체들도 상당히 좋은 상황인데 TIM도 그러고 대동도 그러고 밸류에이션적인 면은 TIM 같은 경우에는 5.5배, 그 대동 같은 경우에는 아직 8배 정도 수준으로 해외 피어 대비해서 해외 피어가 뭐 적게는 15배에서 많게는 20배까지 형성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 실적 그리고 이제 성장성을 감안해 봤을 때 아직 밸류에이션적으로도 매력이 있다. 그리고 이제 투자 타이밍으로도 1분기, 2분기가 이런 농기계 업체들의 최대 성수기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계속적으로 좀 지켜봐야 된다. 좀 집중해서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그 신한금융 투자 아카데미 기업 분석부 저희 농기계 산업 관련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